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목을 언제 심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토지 보상에 관해서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 왔는데요. 문의 주시는 내용들 중에는 단독 영상으로 제작하기에는 답변 내용이 조금 짧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영상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토지 보상을 받을 예정인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토지인데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또는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가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란공고일 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해당 주택에 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실제 거주는 해당 사업지구 내 주택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타 지역에 해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더 까다롭게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지구 내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 사용료 고지서와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목을 언제 심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수목과 같은 지작물은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지작물은 보상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긴 지작물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사업인정 고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에 새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지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이미 공익사업 시행이 확정되었고 보상 대상 토지도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작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므로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목을 식재하거나 지작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익사업구역 내 토지에 새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지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목 보상과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가게를 오픈하기 전인데 사업인정 고시가 곧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수목, 지작물 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일도 사업인정 고시일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인정 고시가 난 후라면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셔야 하고요. 영업을 하는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기존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바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인정 고시가 난 경우와 아직 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업인정 고시가 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재결 신청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만일 사업 시행자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결 보상금의 연 12%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이런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상금 지급 절차를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인정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사업 시행자와 관할관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사업 일정 자체를 앞당기는 것이 그나마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루어진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무허가 건축물 임차영업 특례라고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무허가 영업 보상 특례라고 합니다. 이 보상 특례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면허, 신고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해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법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많은 토지보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